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얘기들 다 말씀들 다 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이것이 일본의 국가 전략적 측면하고 연계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도 그런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이 그 주변 국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이걸 계속 이렇게 일으키는 그 배경 또는 의도를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꾸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일본이 이제 전후 60년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일본 사회 자체가 점차적으로 이 좀 무경화되는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세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그 세대가 들어와 갖고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좀 희박하다든지 차단이 되는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일본의 그 각성을 촉구하는 이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좀 보수 세력의 우경화라든가 이런 걸 견제할 수 있었던 그 사회당이라든지 이런 그 진보 세력이 전부 다 일본에서 최근에 그 퇴조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게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일본의 그 보수적 우경화 이런 왜 일본이라는 사회가 좀 우리보다는 좀 늦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사회가. 우리는 막 개혁을 빨리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그래서 이 분위기로 볼 때 짧은 시간 내에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 무대응 전략, 무시 전략 이런 개념이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무대응 전략이다 이렇게들 말들을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전략이 개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조용한 외교냐 무대응 외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좀 비판이 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이 주권과 관련돼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럴 때에는 지난 50년간 걸쳐서 볼 때 우리가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다만 어떤 그 사안의 성격상으로 봐서 이것이 그냥 대응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공연이 저짝에 그 의도에 말려든다. 이럴 때는 우리가 대응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했었던 것은 어떤 그 우익 강경파들이 배를 몰고서 독도에 강제 상륙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해군을 동원해서 아주 강하게 이 퇴치를 한 일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때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에 가서 주장하는 거 예. 그런 것은 차라리 얘기를 안 꺼내는 게 우리가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유리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대응 전략, 무시 전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도를 뭐 다케시마로 했다든지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그 국제사회에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무대응 전략이란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태도가 아니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들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침묵하는 건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적절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이제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침묵으로 인정돼 버리니까. 어떤 대책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외국의 교과서나 뭐, 지도나 관광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언론사라든지 외국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독도 영권을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의 어떤 단체들이 주장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독도의 영유권을 더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이미 취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그 자유로운 내왕 이런 것도 이제 허용을 했고, 국제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노력은 과거에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 독도나 역사 왜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이 국제 어떤 회의라든지 또 이 주요 요인들 만날 때에 일본의 여러 가지 이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을 갖다 촉구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고요. 또 제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식민지를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정당한 입장이 알려지기 전에 일본의 입장이 먼저 국제사회에 알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제도가 이제 틀을 잡히는 과정에서. 그래요. 그래서 예. 국제 지도나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불리한 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일대 반격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어요. 예. 반격 계획. 양국의 그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서야, 그래서 아주 좋은 그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나오는 것보다, 나서는 것보다도. 그래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었는데요. 2001년도에 파동이 났을 때. 예를 들면 한국의 반크라든지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라든지 일본에서는 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 21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예. 근데 이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줄어들고 금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있고, 이제 외교부의 여러 가지 이제 예산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지원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방크라든지. 근데 이게 이런 게요. 이런 예, 게 제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실제로 뭐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일본 국민들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기획단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요. 예, 시민사회를 지원해서 해야지 뭐 화만 내고 싸움 걸고 해갖고 해결이 됩니까? 일본 사람들 인식이 바뀌질 않는데.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고. 괜히 우리 카타르시스만 하고 말 뿐이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서 그쪽을 움직여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한일 관계가 경색하니까 양국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기업인들이 우려를 하거든요. 지금 대한상공회의에서 조사해 보니까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5%고 앞으로 이 악화가 좀 장기화가 되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람이 55%가 됩니다. 이럴 기업인들 우려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최소화하기 위한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정부가 이게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방침은 이 독도나 역사 왜곡 문제는 그거대로 추진을 하고, 이 경제 문화 교류는 계속 추진한다 이런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단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뭐 부정적으로 받는 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예.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55%라고요. 이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점을 잘 유념을 해서 대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통상부니까 대책을 좀 세워서 좀 나중에 소개할 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 문제는 김원웅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투표권을 상실하는 기준까지는 아직 안 갔나요? 잘못하면 이거 상실
몇만 불 되면 상실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기준이 있나? 그렇진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마 2년 체납하면은 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까지는 가지 않도록. 아, 해야죠. 이거 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편성하는 게 어때요? 이게 별도 예산, 외교부 일반 예산 말고 톱다운 우리가 말고. 그런 점을 국회에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ODA라든지 이 PKO 국제기구 분담금을 별도 체계, 별도 계정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전체 외교부 예산으로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외교부 예산의 80%가 전부 다 경직성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또 PKO 활동비, 또 이 ODA 지원금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봉급 그래서 거의 그 외교부의 어떤 그 활동 경비는 총 20% 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무슨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죠. 저희가 협조를 할 테니까 예, 그 방법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알아만 달라고 하는데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줍니까 이게? 여러분 좋은 말씀에 지적 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예.